안녕하세요, 하이브라우스입니다. 저는 닐. 저는 미아. 저는 고래입니다. 5월달에 개봉하는 좀 기대되는 작품이 있죠. 바로 매드맥스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곧 개봉을 합니다. 자, 이 영화 개봉을 대비해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년 작품이죠. 이 영화에 대한 토크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세 명이 이 영화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아님, 왜 그렇게 이 영화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 전 싫어하지 않아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혹평을 쏟아내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혹평이 아니라 이 영화를 시기를 놓쳐서 좀 그동안 못 보고 있다가 이 퓨리오사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맞춰서 최근에 봤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다 좋고 그냥 저조차도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였고, 이 영화가 절대 뭐 별로라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게 2015년 작품이다 보니까 되게 이미지 소비가 되게 많이 됐어요. 워보이랑 전쟁 나가는데 기타 치는 병사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봐서, 특히 좀 실망스러웠던 점은 제가 이걸 집에서 봐서 분명히 이제 사운드 빵빵한 영화관에서 봤으면 감동이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집에서 봐서 약간 아쉬웠다. 확실히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 화면으로 보면 네네. 그 감동이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미아님과 다르게 기대감이 완전 없이 봤어요. 왜냐면 저는 액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이렇게 엄청 집중을 하면서 보진 않았었다가 그래도 액션이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게 많이 소비됐지만 그걸 아예 모르고 봐서 그래서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봤다. 음미할 만한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타입이라. 근데 사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거의 액션에 치중되어 있는 작품이긴 하잖아요. 제 취향과 좀 어긋날 수 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 중에서 1등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떨떠름하네요. 암튼 본격적으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시놉시스를 말해보자면, 인류가 근미래에 기름과 식수를 두고 분쟁을 하다가 핵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령관인 퓨리오사와 피주머니가 된 맥스가 시타델의 독재자 이모탄에 맞서 분노의 도로를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실질적인 주인공은 퓨리오사인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의 감독은 조지 밀러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원래는 정형외과 의사인 걸로 유명해요. 이분이 의사를 하다가 시나리오를 집필을 했는데 그게 매드맥스 세계관인 거고, 70년대 80년대에 개봉한 매드맥스 3부작이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었고, 무려 30년 만에 이 감독이 70세가 넘은 나이에 매드맥스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젊은 감각이 유지되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다르게 보이네요. 7, 8년이 지나고 봐도 되게 트렌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쵸, 영상미도 그렇고. 그래서 2016년 아카데미에서 미술상, 의상상, 편집상, 분장상, 음향효과상, 음향편집상, 뭔가 비주얼과 사운드에 있어서 상을 휩쓸었고요. 6관왕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 관객 수는 393만 명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개봉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도 좀 뭔가 국내에서의 흥행이 예상이 되는데,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특별히 재밌게 느껴졌던 설정들이나 세계관의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워보이들이 바할라를 엄청 맹신하는 그게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임모탄 조가 아포칼립스 세상이 오기 전에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지식들을 약간 짬뽕해서 복합적으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북유럽적 신화도 있고 일본의 가미카제 그런 요소도 있고, 아무튼 약간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그거를 워보이들에게 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는 설정을 봤는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워보이들의 외형도 보면은 되게 흰 피부에 다 머리카락도 없고, 그게 뭔가 방사능에 오염된 인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면서, 확실히 그런 종교적인 세팅들은 이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세뇌되는 게 좀 말이 되기도 하고 좀 핍진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그런 방사능에 감염된 워보이들과 대비시키려고 그 아내들의 몸에도 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표현으로 크롬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 반짝이고 아름답다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상인 사람들처럼 보이게 그렇게 분장했다고 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확실히 그런 디테일들이 좀 돋보이는데 매드맥스에서는 물을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쿠아콜라라고 부르면서 임모탄 조의 전지전능함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흥미로웠고 또 물을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퍼서 나눠주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겁나 흘리면서 권능을 과시하는 모습도 되게 흥미로운 연출이었고 우유도 되게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거기서. 이 영화에서 여자들의 취급이 좀 안 좋긴 한데 뭐 번식을 위해서 쓰이거나 아니면은 우유를 생산해내는데 사용되거나 그에 반해 남자들은 동력 장치를 돌리는 노예처럼 사용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워보이가 돼서 이제 전투 병사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인권이라는 게 사라진 이런 핵전쟁 이후의 모습을 좀 잘 그려낸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아포칼립스 같았어요. 딱.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본 거는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자동차를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되게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그 다음에 모는 사람이 좀 특성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북을 치는 자동차도 있었고 아까 말한 기타리스트가 있는 자동차 그리고 버자드족이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가시가 돋친 자동차들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2세기라고 하면 되게 최신식 자동차를 몰 것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존적인 아포칼립스적인 디자인들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전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이렇게 인상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뭔가 인물 설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주인공인 맥스였는데 맥스가 자기의 이름을 숨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황폐화된 세상에서 인간 불신이 돼가지고 누구에게도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면 뭔가 그 사람에게 정을 붙일까봐 숨기다가 막판에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피리오사에게 자기의 이름은 사실 맥스다라고 하면서 소년 만화로 치면은 진정한 동료가 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이름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퓨리오사가 맥스 딸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환상을 보는 장면 있죠. 그게 뭔가 이제 퓨리오사 눈이랑 좀 겹치면서 둘이 과거에 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편의 주인공이 피리오사인 만큼 스토리나 뭔가 간지나는 외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퓨리오사가 머리가 짧은 머리였던 게 정말 딱 전사의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모탄조는 그 외형에서 나오는 독재자의 느낌?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던 퓨리오사의 과거 그리고 시타델의 과거 모습이 다음 영화에 제대로 다뤄질 것 같은데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퓨리오사가 임모탄의 아내들을 데리고 그린 플레이스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분노의 도로에서는 그 장소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그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무가 울창한 곳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분노의 도로에서는 퓨리오사 어머니 동료들이 이제 거의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 이제 그 장소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퓨리오사가 그때는 이제 팔이 2개가 있었잖아요. 왜 팔이 분노의 도로에서는 없어졌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또 특히 새로운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캐스팅이 되어서 악역으로 임모탄조와 대결을 할 것 같은데 특히 크리스 햄스워스의 악역 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저도 기대하는 관전 포인트가 분노의 도로에서는 퓨리오사가 노예로 어머니와 함께 임모탄 조에 의해 잡혀와서 그 시타델에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자들은 거의 생산의 목적을 위해 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퓨리오사가 전사가 되었는지 그것도 사령관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공적을 많이 세우게 되었는지 네. 이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스핀오프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기대가 되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 햄스워스는 어떤 역할을 할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워보이들이 퓨리오사를 되게 신뢰하는 모습을 초반에 배신하기 전까지는 보여줬는데 맞아요. 그만큼 훌륭한 전적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보기 전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안 보고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볼 때 내가 알던 퓨리오사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맛으로 보는 게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소녀의 어떤 처절한 생존기로만 이 영화를 소비하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보고 가면 좋지만 안 봐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분노의 도로가 스토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거의 90%가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분노의 도로를 보고 볼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엄청 필수로 봐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요약본을 이제 저희 영상으로 보고 좋아요. 그 다음에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보러 가는 거죠. 그쵸. 완벽하네요 그럼. 자, 총평을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각자 한 줄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봉할 때 영화관에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시원시원한 액션 영화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에서 색감과 영상미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는 매드맥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미지 소비를 좀 하고 본 편이라 감동이 좀 덜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이걸 보면 2015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가슴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매드맥스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닐과 미아의 의견의 종합인데 저처럼 액션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매드맥스를 몰랐더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색감하고 영상미가 진짜 좋다. 그리고 액션이 이렇게 많은데 몰입이 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명작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다뤄보면서 곧 개봉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과연 희망 따윈 없을 것 같은 아포칼립스의 무법지대에서 과연 퓨리오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